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칼 로완은 극도의 가난과 차별을 극복하고 신문기자와 칼럼니스트, 평론가가 된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언론인이었습니다. 칼 로완은 신문기자이면서 여러 베스트셀러 책을 쓴 저술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칼 로완은 미국의 인종관계를 깊이 파헤쳤고 가난한 서민과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칼 로완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흑인으로는 최초로 국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했으며 이후 해외공보처 처장을 역임하는 등 관직에서도 뛰어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칼 로완은 1925년 미국 남부 테네시주 레이븐 스크로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몹시 가난하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끔 공사장에 나가 목재를 쌓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일할 기회가 고작 백인 가정에 가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칼의 집에는 전기나 수도도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와 라디오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칼은 때로는 배가 고파 음식을 훔치기도 했고 근처 목장에 들어가 소의 젖을 마셨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안에 시계가 없으니 기차 소리에 맞추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차가 늦으면 학교에도 늦었는데 학교는 인종별로 따로 나누어져 수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흑백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고 흑인인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 로완도 당시 많은 흑인 청년들처럼 백인 커뮤니티를 위해 여러 가지 비천한 일들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그가 살던 당시 경제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는 흑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지만 칼 로완은 교육에서 그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칼 로완이 테니시주에 있는 버나드 고등학교에 다니던 때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꾸어 놓을 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역사를 가르치던 베시 테일러 구인 선생님이었는데 칼은 55살인 1980년 이 선생님을 기리며 감사하는 헌정 칼럼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베시 구인 선생님은 당시 흑인 학생들에게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주지 않았기에 칼을 대신해서 책을 신청하여 빌려주기도 한 고마운 선생님이셨습니다. 베시 선생님은 칼에게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은 베시 선생님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칼은 단돈 77센트를 가지고 내슈빌로 가서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는데 그는 할아버지가 근무하는 결핵병원에서 현관 청소를 하며 한 달에 $30를 모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칼은 어렵사리 1942년 17살의 나이로 테니시 주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돈이 없어 입학한 지 2-3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버스를 타러 가던 길에 우연히 길에서 $20를 주어서 학교를 다니기도 하였다고 회고하였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과 워시번 대학에서 공부하던 칼은 성적이 뛰어나 미 해군에 발탁되었는데 그는 미 해군 사상 최초의 흑인 장교 15명 중의 한 사람이 되어
2차 대전 중 함선에서 복무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대한 뒤에 오하이오주에 있는 오벌린 대학을 졸업하였고 미네소타 대학에서 언론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48년 23살의 칼은 미네소타에서 발행되는 미니애폴리스 트리뷴 신문에 들어가 기자가 되었는데 이는 대형 신문사 최초로 흑인 기자가 된 것입니다. 칼은 미국 남부의 인종 문제 및 1956년 중동 수에즈 운하 분규를 취재하였고 이후 유럽과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기사를 써 특종을 많이 터뜨렸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남부의 인종 갈등에 관한 칼의 기사를 보고 1961년 칼을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로 임명하였으며 이듬해인 1962년 쿠바 위기 때에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단의 한 사람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칼은 이후 핀란드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은 칼 로안을 해외 공보처의 처장으로 임명하였는데 이는 당시 미국 정부 내 흑인으로서는 최고 관리가 된 것입니다. 이후 칼 로안은 정부를 떠나 신문에 글을 실는 데 전념했습니다. 칼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중요 문제에 대한 칼럼을 썼으며 1966년에서 1998년까지 시카고 선 타임즈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은 신디케이트 시스템을 통해 100군데가 넘는 신문이 게재할 만큼 미국 전역에서 인기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칼 로안은 1987년 62살 때 프로젝트 엑설런스라는 우수 흑인 학생 지원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여러 해에 걸쳐 수백만 달러를 투입해 여러 많은 흑인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칼은 전 생애에 걸쳐 미국의 인권 문제, 인종관계 개선을 위해 강력한 목소리를 냈으며 동시에 흑인 젊은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자신을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1991년 64살 때 칼 로안은 장벽을 허물다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펴냈는데 그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커뮤니케이션 분야에는 흑인에 대한 큰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언론계에 들어갔을 때 일간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흑인 기자는 전국적으로 5손가락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온갖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대기업의 홍보 분야 등에 많은 흑인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칼 로안은 워싱턴에서 정상급 언론인들의 모임인 그리디런 클럽의 회장이 되었고 그는 언론인에게 수여되는 시그마 델타 C 메달을 3년 연속 수상한 사상 최초의 언론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언론인 단체인 내셔널 프레스 클럽은 1999년 그가 숨지기 전해에 평생 성취상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칼 로안은 2000년 9월 워싱턴 DC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칼 로안은 도서관에서 책도 대여할 수 없는 심각한 인종차별의 사회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빈궁함을 온몸으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저앉지 않고 계속 몸부림치며 도전할 때 그는 세계적인 언론인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든든하고 확실한 도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비천한 신분의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반석과 피난처, 산성과 피할 바위이며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이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독수리처럼 힘차게 날아오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바닥에서 시작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힘들지만 다윗과 같이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고 또한 주를 의지하고 적군 속을 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